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대규모 재확산을 경고했습니다. 은평에서는 학원 관련 집단 감염이 나오는 등 7일 하루 사이에 5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때 가방 생산의 중심기지로 이름을 알렸던 양천구 신월동 주택가 작은 골목에 2,000개에 달하는 가방 공장이 모여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떨까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은평구가 올해 세 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안은 340억 원 규모로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600명대 후반으로 올랐습니다. 은평구에서는 학원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7일 하루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소식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73%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유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동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들께서 또 큰 규모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고 언제 또 어디서든지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걸 인지해 주셔서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89명이 많은 671명입니다. 은평에선 종교시설과 학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7일 하루 동안 5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지난 1일 학원 수강생이 최초 확진된 후 수강생 8명을 포함해 가족, 지인 등으로 전파돼 누적 확진자는 20명입니다. 현재 심층 역학조사 등을 통한 접촉자 추가 파악 중으로 관련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61%, 완전 접종률은 36.6%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완전 접종률 70%를 전제로 11월부터 방역체계 전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 국민의 70%가 완전 접종을 하게 되고 2주간의 기간이 경과된 11월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이러한 단계적 일상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추석을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마스크 착용과 모임 자제 등 방역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신월동 가방골목 살리기에 나선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국내 가방 소상공인들이 가장 몰려있는 신월동 골목은 현재 산업구조의 변화로 많이 침체된 모습인데요. 네, 40년 전과 비교해 남아있는 소공인이 10분의 1도 되지 않지만 이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신월동 가방 골목에 다녀왔습니다. 재봉틀 소리를 따라가 보니 나오는 한 사업장. 신월동의 한 가방업체입니다. 넓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소공인은 단 2명뿐. 일거리가 줄면서 일꾼도 많이 줄었습니다. 또 다른 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 주인 없는 재봉틀이 더 많습니다. 가방 소공인들에게 코로나19는 너무 가혹합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야 가방을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급격히 감소했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뭐 한 60~70%가 감소했다고 보면 돼요. 쉽게 말해서. 신월동 가방골목은 국내 가방 소공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1960에서 70년대 호황을 누렸지만 많은 가방업체가 중국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거나 문을 닫았고 한 가방 공장 앞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이 닫혀 있는데요. 이렇게 업체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80년대까지만 해도 2,000여 개였던 가방업체는 10%도 남지 않았습니다. 소공인들은 6년 전 양천 가방협동조합을 결성해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는 궁여지책으로 면마스크와 방호복 제작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만들어도 가격들이 워낙 싸요.
그러니까 일이 없으니까 하긴 하는데, 그리고 요것도 또 한때라고 요거 지나고 나면은 일도 없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양천구는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공모 사업을 통해 국시비 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이 자꾸 영세해서 좀 특수 장비가 필요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본인들이 별도 비용을 부담해서 그걸 써야 되는데, 저희는 가방 소공인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특수 장비를 구비해서 그분들에게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그 규모 있는 생산 공간을 마련해서 그런 공동 생산 시설을 저희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가방 소공인들은 무료 공방을 운영해 젊은 소공인을 모으는 등 골목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포부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 꿈이 원래가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재단서부터 포장까지, 납품까지 딱 할 수 있는 그런 큰 공간, 그런 거를 우리가 꿈을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게끔 우리가 노력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400여 명의 신월동 가방 소공인들은 재봉틀 소리가 동네에 다시 가득 울려 퍼질 날을 기다립니다. 가방에 종사하신 분들 힘내세요.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심다입니다. 은평구 진관동 옛 기자촌 일대에 예술마을과 신혼희망타운이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7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진관동 일대 재정비 촉진 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정안에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예술마을, 신혼희망타운 조성 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2024년 개관을 목표로 내년 공사를 시작하며 예술마을은 은평구가 예술문화관광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신혼희망타운에는 공공주택 374세대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은평구가 340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 피해 회복과 민생 안정 지원, 구민 편익시설 확대, 하반기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겁니다. 세부 편성 내용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자체 부담분 300억 원, 긴급복지지원 15억 원, 등기소부지 주차장 조성에 6억 6천만 원,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조성에 1억 5천만 원 등입니다. 이외에 신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검토 용역에 1억 원, 임시청사 이전에 9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지난 7월 재건축 실거주 규제가 백지화된 이후 서울의 전세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물이 없어서 절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침통한 분위기였던 서울의 전세 시장에 숨통이 트이고 있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리아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이재경 대표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재건축 실거주 의무화 법안이 폐지된 후 2달 사이에 서울의 전세 물량이 2배가량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시민들이 체감할 수가 있는 수준입니까? 네, 전세 물량이 많이 늘었어요. 서울의 전세 물량을 보면 2달 전에 비해서 약 11%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24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동대문구로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104% 정도니까 많이 증가했죠. 은평구 같은 경우도 76.6%가 증가했기 때문에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주변에 신규 아파트와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곳들이 좀 늘었다고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양천구 같은 경우는 학군 수요와 가을 학기가 겹쳐서 전세 수요가 또 물량이 줄었어요. 마이너스 16%로 나오는데 이게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 매물이 늘어난 건데요. 그러면 재건축 실거주 법안 백지화가 전세 매물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재건축이 이제 2년 실거주가 그 법안 폐지로 전세 물량은 늘었지만 전세 시장 안정화는 저금리와 공급 부족으로 서울에서 안정화는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전세 물량은 늘 부족했거든요.
전세를 살면 각종 세금을 안 내도 되고 또한 청약통장을 유지가 되고 또한 요즘은 4년 동안 마음 놓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이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조금 전에 전세 시장 안정화가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남은 하반기에도 상황은 같을까요? 전세라는 제도는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저금리와 임대 3법, 실거주 인원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전세 시장이 불안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세 시장은 월세 시장이 좀 싼 편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요번에 제가 유학생이 있어가지고 미국 보스턴에 방값을 좀 알아봤는데 방 4개짜리가 월세가 500만 원 이상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거가 좀 싸게 있는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금리 중에 있어서 전세 시장은 하반기에도 지역에 따라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병원 방문을 도와주는 서비스로 11월부터 시작됩니다. 이용 대상은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정, 가족이 없는 경우 등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신청인이 원하는 장소로 찾아와 병원 방문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요금은 시간당 5,000원으로 1년에 6번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